이전으로 돌아가 예전에 산다면 우린 우리 마음만 돌보자. 새벽을 컵에 담아 날이 차오르면 두 잔을 맞대보자. 너와 내가 결국엔 우리가 버려버렸네요. 한참 어린 밤 같던 우리 마음도 늙어버렸네요. I have you green taboo. It's your victory. I have you green taboo. It's your victory. 잠시 기다렸던 마음은 참 빨라. 왜 우린 등 떠밀려 저물까. 바싹 마른 추억은 태우는 용기는 왜 이렇게 매울까. 우린 손끝 속에 살고 있네. 난 그게 참 슬퍼. 우리 아는 만큼만 했었더라도 충분했겠네요. I have you green taboo. It's your victory. I have you green taboo. It's your victory. It's your victory. I help you green taboo.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의미를 갈구하도록 무엇이든 이야기를 갈구하도록 구성된 존재임에도 세계는 대꾸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존재와 고난과 분투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길 원하지만 아무리 답을 찾으려 노력해도 세계는 그 어떤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으며 입을 열지도 않는다. 나는 이 세계가 세계를 초월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그 의미를 모른다는 사실과 지금이라도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삶이 무의미해 보인다는 사실, 세계가 불합리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죽음이란 그늘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의미를 갈구하도록 구성된 존재인 인간과
선과 악,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추구함도 없는 침묵하는 세계 속에서의 부조리. 인간은 비합리와 얼굴을 맞대고 서 있으며 인간은 자기 내면의 행복의 이유를 찾는 열망에 가득 차 서 있다. 이처럼 부조리는 인간의 욕구와 세계의 침묵이 대립하는 데서 비롯한다. 삶은 부조리하며 세계가 침묵하는 한 이 부조리는 삶을 살아가는 내내 계속된다는 것. 부조리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 알베르 카미. 88.7MHz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토요일 밤 찾아오는 심야식물원 박성우입니다. 열대야를 넘어 세계 곳곳이 폭염으로 뜨겁게 달아있는 8월입니다. 요즘은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고 몸에 남아서 끈적히 달라붙어 있는데요. 더위와 끈적이는 땀, 식지 않는 밤에 잠 못 들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라디오를 하러 오기 전에 택시를 기다리면서 정말 그 편의점에서 나와서 있는 그 몇 초가 굉장히 비 오듯 땀이 흐르는 시간이더라고요. 택시를 기다리면서 잠깐 들어가 있다가 택시를 타려고 나왔는데도 그 짧은 순간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더울 때는 물도 잘 드셔야 되고 열사병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또 너무 더운 탓인지 환기를 하더라도 잠에 못 드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도 조심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감기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한낮에 한낮에 그 열사병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고 그리고 열대야로 잠을 못 드는 게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것, 낮에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는 계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내내 동안은 계속 이 한낮의 더위가 밤에 사그라들지가 않아서 계속 잠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수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카톡 단톡방이나 이런 거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잠 못 들고 있구나. 여름 역시 열대야인 다들 잠 못 들고 있지 하고 편의점에 나가 보면 저랑 같은 마음에서 동네 주민분들이 나오셔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도 사고 아이들이랑 같이 동네 한 바퀴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여름 밤에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다 보면 수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면에 관해서 수면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잠 못 드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잠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흔히 불면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학적인 보조를 받아야만 잠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잠에 드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난 그냥 잠이 좀 잘 안 오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잠을 자는 법을 까먹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의학적인 보조를 받아야만 잠을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잠이 잘 안 든다 정도의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열대야 때문에 잠에 못 드는 날이 하루 이틀 가다 보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 우리가 덥더라도 잠에 잘 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마음에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에 못 드는 날들이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에 조금 들기가 힘든 타입이고 근데 잠이 좀 계속 못 자는 이런 불면증을 앓다 보면 이유가 있어서 잠에 못 드는지 아니면 잠에 못 들어서 이유가 생긴 건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이게 잠에 들지 못한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참 괴로운 것 같아요. 이게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거, 뭐 더운 거, 추운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잠에 못 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인간이란 종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런 불면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대립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야, 그 잠을 못 자? 그 몸이 편해서 그래. 몸이 편하니까 잠을 못 자지. 그 운동장 몇 바퀴라도 좀 뛰고 그 운동 좀 하고 땀 좀 흘리면 잠 잘 수 있어. 뭐 그거 가지고 병원을 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희 담당 의사 분께서 굉장히 슬퍼하실 거고 그리고 불면증을 앓고 계신 환우분들께서도 굉장히 슬퍼할 거예요. 저는 이제 정원을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어떤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밖에 나가서 많이 몸을 쓰는 일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합니다. 그 일도 이미 십몇 년이 넘게 일을 해왔고 그 일을 하는 동안 내내 불면증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뭐 3, 4일까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잠에 들더라도 한두 시간만 자고 더 이상 잠에 못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보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천천히 설명드리곤 합니다. 수면장애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이렇게 반복되는 피곤함 이런 생활적인 낮과 밤이 바뀌어서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불면증이 생기는 분들도 계신데 초기에 확실히 병원에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대립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 그 잠은 그거 그냥 운동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그래서 내가 몇 달 이상 잠을 잘 못 잔다. 잠을 잘 때마다 잠을 설치고 한두 시간씩밖에 잠을 잘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꼭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이 심야식물원 들으면서 한번 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꼭 계속 지속된다면 병원을 가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한 생활 루틴을 만드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보고 집에 돌아와서 미지근한 물로 씻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 못 드는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사실 앞서서 읽어드렸었던 알베르 까미의 말처럼 잠 못 드는 건 부조리 때문입니다. 왜 부조리 때문이라고 하냐? 답을 갖고 태어나는 다른 동식물이랑 다르게 인간만 의문하고 의미를 끝없이 찾는 존재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의미와 이유를 끝없이 찾아야만 하는 형벌 같은 걸 받고 있는 거죠. 그게 뭐 알베르 까미의 그 시지프 신화에서는 시지프가 굴리는 돌일 테고 끊임없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붙여야만 하는 인간은 그 자체로만으로도 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되뇌이게 되는 거죠. 이방인 시지프 신화에서의 알베르 까미는 세계의 침묵과 부조리, 삶의 의미를 찾는 인간을 끊임없이 조명합니다. 우리는 왜 지나간 것을 의문하는 존재로 태어났는가? 알베르 까미 역시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의문과 의미를 부여해야만 하는 이 인간이란 존재가 우리가 잠 못 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불면증이 심하다 보니까 일정이나 미팅을 보통 오후에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약을 먹고 일어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전이어도 점심 직전에 미팅 시간을 잡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마다 이제 물어요. 그러면 왜 불면증이 생기게 됐어요? 하면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처음에는야 제가 이제 그 건국대학교 장례식장에서 화해장식 기사로 일을 할 때, 그 꽃 꽂는 화환 기사로 일을 할 때, 재단 기사로 일을 할 때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자는 그 이걸 뭐라고 할까요? 1교대, 2교대를 했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풀로 일하고 24시간 동안 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잠을 못 자게 됐어요. 왜냐면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순간 지나면 그런 시기도 지났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잠에 못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넌 잠을 잘 못 자? 라고 물으면 그 물음에 답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감정들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잠을 못 드는, 잠에 들지 못하는 이 감정들을 가장 쉽게 이해하게 돕는 그 방법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방영됐었던, 얼마 전은 아니죠. 조금 오래전에 방영됐었던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혹시 보셨을까요? 그 구씨 아저씨 손석구와 김지원 배우가 나왔던 이게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고 흥행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경기도민의 애환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야 되는 어른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립되면서 보여지는 것도 재밌었고 극 중에 손석구가 과묵한 감정선을 갖고 있고 김지연 배우가 어른이 되기엔 아직 미숙한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역할을 뭔가 이렇게 서사적으로 얘기해 줄 때 조금 많은 것들 좀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잠 못 드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극 중에 손석구가 계속 술을 마셔요. 구씨 아저씨인데 이 구씨 아저씨가 계속 술을 마셔요. 일 끝나고 오면 술을 마시고 계속 술을 마셔요. 왜 이렇게 술을 마시냐고 김지연 배우의 극 중에 김지연 배우의 배역이 연미정인데 연미정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왜 늘 그렇게 술을 마셔요? 굴씨가 말하거든요. 왜 술을 마시냐고? 사람들이 찾아와. 우르르 전부 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그렇게 있으면 지쳐. 몸에 썩은 물이 도는 것 같아서. 일어나자. 마시자. 마시면 이 인간들도 다 사라진다. 가끔, 아주 가끔 마시지 않았는데도 머릿속이 조용할 때가 있어. 뭔가 다 멈춘 것처럼. 그럼 또 독주를 들이부어. 확. 살만하다 싶으면 또 확. 미림에 맞는 거야. 구씨에게 매일 찾아오는 이 후회와 과거가 알베르 까뮈에겐 삶에 대한 의문과 부조리가 우리에겐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부족한 내 자신, 어른이 되지 못한 아이의 후회가 미처 꺼내지 못한 속마음과 진심이 밤마다 찾아와서 우리한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잠 못 드는 거겠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 미움받더라도 본심을 꺼낼 용기가 있었는지, 매일 최선을 다했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잘못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살아도 노력해도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도 늘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미움받더라도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난 과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가? 왜 그 사람들한텐 내가 그렇게 말했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꼭 잠들기 직전에요.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알베르 까뮈는 말합니다. 부조리, 의무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디는 것. 삶 속에서 반항하고 대항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조리에 침묵하는 세계 속에서 답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우린 행복을 열망한다면 결국 행복하지 못하고 삶의 이유를 찾는 이는 결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 그저 견디면서 삶 속에서 경험하고 겪어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우리에게 최선이나 후회를 묻지 말고 내일도 견디면서 살아낼 아침에 우리를 기다립시다. 구시처럼 추앙할 것을 찾아 추앙하며 삶을 견뎌냅시다. 겪어냅시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아저씨 OST였던 손디아의 어른.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방인처럼 혼자만 모든 걸 잃은 표정. 정신없이 한참을 뛰었던 걸까? 이제는 너무 멀어진 꿈들. 이 오랜 슬픔이 그치기는 할까? 언젠가 한 번쯤 따스한 햇살이 내릴까?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손디아의 어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구씨 아저씨와 알베르 까미의 아저씨가 잠 못 드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잠 못 드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우리에게 알베르 까미의 스승 장 그르니에는 자신의 책 섬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인간의 삶이란 한낱 광기요, 세계는 알맹이 없는 한낱 수증기라고 여겨질 땐 가벼운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만큼이나 내 맘에 드는 것은 없다. 그것은 살아가는데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하루 잊지 않고 찾아오는 날들을 견뎌내려면 무엇이라도 좋으니 한 가지 대상을 정해 그것을 여러 시간씩 골똘하게 매달리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다. 이것이 구씨에겐 연미정을 향한 추앙이었을 테고 저에게는 식물과 정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들지 못한 구씨와 알베르 까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될 만한 식물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심야 식물원, 오늘의 식물은 트루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하면 대부분 이 꽃 부분이 이렇게 동그란 꽃 위에 날개가 하나씩, 보라색 날개가 하나씩 달려있는 이 벌꿀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 벌꿀 모양의 꽃을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런 벌꿀 모양 라벤더는 프렌치 라벤더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차로 마시거나 미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잉글리시 라벤더인데요. 보통은 그냥 라벤더라고도 부르고 트루 라벤더라고도 합니다. 잉글리시 라벤더에도 30종 넘는 종이 있고, 그 이외에도 품종 개량한 것들은 110종에 가까운 품종들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기후에 따라, 생육 환경에 따라 다양한 종의 라벤더가 또 존재합니다. 이 영국뿐만이 아니고 지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등에서도 볼 수 있고, 잉글리시 라벤더의 경우에는 영국 전역에서 재배, 생육합니다. 프렌치 라벤더가 벌꿀 모양이라고 한다면 트루 라벤더는 긴 꽃줄기 위에 작고 보송한 쌀알 모양의 원통형 꽃이 이렇게 층층이 맺혀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원뿔형, 스피어형, 트라이븐형 등 꽃줄기에 꽃이 맺혀 있는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파종 시기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파종해서 6월에서 9월에 꽃을 볼 수 있고, 9월경이면 한 9월, 10월경이면 씨앗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3월은 조금 어렵고, 3월이 좀 지나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파종하는 경우가 많고, 6월에 꽃 피긴 조금 어렵고, 한 7월에서 9월쯤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부지방에서 잉글리시 라벤더가 되냐 마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확실한 건 잘 키우는 사람은 중부지방에서도 키울 수 있고, 근데 웬만하다면 좀 남부지방에서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10월이면 씨앗을 채취할 수 있는데, 이 씨앗 자체도 굉장히 귀여워요. 그냥 꽃 안에 까만 알갱이가 이렇게 알알이 맺히는 애들이어서. 그리고 잉글리시 라벤더는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원을 가꾸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시도하는 품종이고, 그리고 많이 실패하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가드너들은 한 번쯤 상상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정원에서 키운 허브들을 따서 막근에 묶어서 천장에 매달아 놓고, 손님이 오면 하나씩 따서 이렇게 차를 끓여주는 그런 상상을 한 번쯤 다 해보실 텐데, 그래서 꼭 한 번씩 시도를 해보세요.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라벤더 씨앗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막 이렇게 판매되거나 이러진 않았었는데, 점점 그냥 다이소에서도 판매하고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굳이 종묘사를 가지 않더라도.
그 국제 종묘나 이런 곳에 가지 않더라도 뭐 다이소에만 가도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해졌는데 이게 사실 가장 많이 실패하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이유야 많은데 일단 원산지가 지중해 기후예요. 그래서 지중해 기후라는 건 토양의 배기성과 통기성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도 강하다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하진 않고, 그리고 이 토양 자체도 굉장히 우리나라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것처럼 점토질이 강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배기성과 통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배기성과 통기성이 좀 풍부한 곳에서 자라는 아이이기 때문에 강한 바람과 너무 강하지 않은 햇빛, 그리고 과습하지 않은 이 환경들, 그리고 물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 수만 어려운 그 생육 환경을 다 갖고 있어요, 라벤더는. 그래서 특히나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습에도 특히나 약하고, 그래서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거죠, 지중해 기후라는. 그래서 이게 중부지방에서는 어렵다는 분들은 실패한 분들이겠죠. 근데 남부지방이라도 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수분이 빨리 날아가는 데는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점이 노지바라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노지바라라고 하면 씨앗을 토양의 외부에 직접 떨어뜨려서 뿌리는 걸 얘기하는데, 왜 우리 이렇게 차 타고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쭉 꽃들이 펴 있는 꽃밭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통 조성하려면 이렇게 노지바라 직접 파종해서 꽃밭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라벤더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거의 한 70% 이상, 80% 이상 실패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잉글리시 라벤더를 굉장히 잘 키우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키우는 방식이나 이런 걸 보니까 직접 파종하지 않더라고요. 직파하지 않더라고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래서 잉글리시 라벤더를 키우려면 배양 키트나 모종판에 발화를 시켜서 토양에 옮겨 심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게 또 얘네들이 모여 있지 않고 다른 식물들이랑 섞여 있게 되면 또 금방 세력을 잃기 때문에 사실은 토양에 바로 옮겨 심는 것보다 화분채로 키우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영화처럼 이제 라벤더 밭을 가꿀 수 있는 건 남부 정도, 남부 끝자락 정도에서만 가능할 테고, 가장 쉬운 방법은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모종판에 발화시켜서 화분에 심어 관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모종판에 한 4-5개 이렇게 모종판에서 키운 모종들을 화분에 옮겨 심어서 얘네들을 조금 크게 자라게 만드는, 그래서 화분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능성 있는 방법이에요. 얘네가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노지에서 잘 안 자란다고 했잖아요. 잘 습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분인 채로 또는 플랜트인 채로 이렇게 키우다가 겨울이 되면 안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할 때 꺼내서 햇빛도 보여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따뜻한 빛을 쬐어주면서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닝의 로망이자 끝판왕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워낙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키우기 어려운 건 낮은 발화율 때문이에요. 근데 또 이게 왜 사람이 키우게 되냐면, 가끔씩 어디 이렇게 정원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커피랑 같이 이렇게 음식이나 음료를 파는 곳에 가면 이렇게 트루 라벤더가 가끔씩 이렇게 심겨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향을 한번 맡으면 나도 저거 무조건 집에 가서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쑥 냄새가 살짝 나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서 고개를 딱 돌렸다가 굉장히 이국적인 향이 나요. 근데 또 이게 익숙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이 섬유유연제나 아니면 욕실 입욕제, 그리고 세안제 이런 데 라벤더 향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나든 다 라벤더 향을 알거든요.
근데 살짝 쑥향이 돌면서 약간 야성적인 라벤더 향이 딱 나면 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익숙한 향이기 때문에 추적이 빨라요. 아, 얘가 라벤더 향이 나는구나. 이거 꼭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한 번 향을 맡으면 안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벤더의 어원은 라베나라는 뜻을 가진 씻어내다입니다. 씻어낸다라는, 그냥 뭐 이걸 한국어로 한다면 목욕하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좀 행위보다 뭔가 이런 형태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씻어내다라는 말이 가까운 것 같은데,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허브 중에 하나예요. 뭐 기록까지는 뭐 2,500년 전부터 기록이 쭉 있는데, 이게 지중해 기후, 유럽 이런데, 그리고 이집트에 굉장히 오래도록 그리스 문화권에서도 있었고,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흔한 치료제예요.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릴렉서 시켜주고 활력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이 치유의 풀이라는 말로도 쓰였고, 이제 고대 의식에 사용되거나 민간 요법으로도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할 때, 이제 이집트나 이런 거 할 때, 제사할 때도 쓰였다고 하고, 이런 그리스 문화권에서 어떤 의식을 치룰 때 그 라벤더를 이렇게 그 의식을 치르는 무녀 허리춤에 이렇게 꼽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씻어낸다 하는 이런 어떤 의식적인 의미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로마 테라피나 수면, 두통 치료제에 쓰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약초학의 근간이 되어주는 가장 유명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고전 소설이나 이제 이런 고대 문학 이런 것들 보면 베갯잎 사이에 넣거나, 아니면 책장 안에 넣거나, 아니면 신발 안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이런 전쟁을 나가기 전에 부족으로 넣어놓거나 이랬다고 하거든요. 아니면 이걸 라벤더 오일을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는 아이에게 발라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게 현대의학에서도 통할까? 현대에서도 라벤더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라벤더 향, 라벤더, 뭐 입욕제, 아니면 뭔가 약용으로 만든 성분 중에 뭐 라벤더 함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성분이 있을까를 한번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벤더 성분을 하나씩 알아보면, 리날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성분은 베르가못 라벤더에서 주로 함유되어 있고요. 이제 첨향제로도 쓰이는 등 식품의 향을 첨가하는 것으로 자주 쓰이고요. 신경성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제로서의 효과를 갖고 있고, 피로 물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날롤, 신경계를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긴장감 해소와 수면 장애에 도움이 되고 진정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리날롤이 작용해서 신경계 이완 효과를 준다고 하고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두통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몸에 있는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혈관이 이렇게 바짝 조여지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약 중에도 리날롤이 포함되어 있는 약들이 있어요. 알파피넨, 이게 피톤치드의 주요 성분인데 향균 작용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이 알파피넨이 신경 전달 물질 가바 A형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신경 전달 과정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피톤치드가 의 주요 성분이 알파피넨인데, 이 알파피넨이 향균 작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연구해보다 보니까 이게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신경 전달 과정을 연장시킨대요. 그러다 보면 진정 수면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고 이 피넨이 테레빈류 주성분을 이루는 유기화학물인데 꽃향기가 나는 무색 액체로 식물의 정유 대부분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 알파피넨이 주요하게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피넨이 보통은 이렇게 정유로서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유를 많이 갖고 있는 식물들의 특징을 바라본다면 꽃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꽃을 따서 말려서 먹어야만 하는 차들은 대부분 이 알파피넨이 많이 들어 있고 그리고 정유 에센셜의 형태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모넨이 아마 이 쑥 냄새를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라고 하면 좀 그렇고 특징이 있는 거예요. 리모넨이 이 쑥향이 나는 주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림프종 세포와 유방암 세포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방금 이상하게 말한 것 같은데 암세포의 혈관 신생과 전이를 억제하고 항염 효과가 있어서 염증을 없애준 효과가 있어서 인후두성 감염, 인후통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알러지 등의 진정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쑥뜸 떠서 피부를 진정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게 리모넨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라니올, 불포화 알코올로서 포누르테르펜의 일종이다. 항염증성으로 향균 효과가 있어 황색 포도규균과 피부 진균, 폐렴규균, 이질균 등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립선 암과 결장암에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 라벤더만 먹으면 안 죽겠는데요, 거의 불사초인데.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스에서 오래된 속담 중에서도 라벤더가 피어 있는 곳엔 사람이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게 다 돌아가면서 해요. 언제는 캐모마일이 걸려 있는 집은 안 죽는다. 라벤더가 걸려 있는 집은 안 죽는다. 이런 얘기. 돌아가면서 하는 농담 같은 건데.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항염 효과, 항암 효과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아세트리날릴 같은 경우가 이 신경성 증상, 이 신경성에 의해서 생기는 긴장성 두통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주고 리날론이 신경계를 이완시켜서 사람을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라벤더에 특히나 많이 함유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하자면 시네올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항염작용으로 항균성 효과와 항바이러스 효과, 항균작용이 뛰어나서 피부 재생 효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대부터 저걸 입욕제로 사용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이러면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올리브영에 갈 수 없잖아요. 피부과에 못 가니까 이 라벤더를 따서 따뜻한 물에 풀어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다른 효과들은 제쳐두고 씻어낸다. 이 씻어낸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죠. 그래서 피부 재생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물론 이제 라벤더 티를 만들어 먹으면 가장 좋죠. 사서 먹으면 제일 좋은데 근데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라벤더를 키우는 게 일단 목적이니까 라벤더를 키웠어요. 그러면 언제 따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7월에서 9월까지 꽃이 핀다고 했는데 그러면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 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보통 한 9월쯤 되겠죠. 그러면 9월 때 가장 향이 강하고 꽃이 아름답게 폈을 때 그날 아침에 한 6시, 5시 이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수확해서 마시는 차는 그 식물은 아침에 새벽에 수확하는 게 가장 에센셜 함유량이 높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혹은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라벤더에 가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벤더를 들고 막근으로 묶어서 이제 천장에 걸어놓고 다 마르면 그걸 예쁜 병에 옮겨서 두고 있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잠이 안 올 때 한 번씩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말린 라벤더를 병 안에 넣고 종이랑 같이 병 안에 넣으면 좋긴 해요. 그래서 종이랑 같이 넣은 병 안에 라벤더를 넣고 마실 때는 한 굉장히 작은 티스푼 2개 정도에 150cc 정도 물을 넣고 한 10분 정도 우려서요. 천천히 마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확 마시는 것보다 몸을 데운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마시면 확실히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자기 전에 미온수로 몸을 데우거나 차를 마시면서 몸을 데우는 게 왜 수면에 도움이 되냐면 사람이 가장 잠이 쉽게 드는 온도가 이 선선함을 느낄 때 가장 쉽게 잠에 든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전 10분 전에 몸을 데워서 침대에서 천천히 몸이 식어갈 거잖아요. 그렇게 몸을 식혀가는 게 가장 잠이 잘 드는 방법이라고 의사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오랫동안 불면증을 알아오면서 느낀 거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이렇게 계속 생각이 이어지게 두는 것보다 생각을 비워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내가 잠드는 방법, 내 루틴에 맞는 잠드는 방법들을 하나씩 찾으면서 내 루틴을 만들어내는 게 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내 루틴을 신경 쓸 수 없을 때면 불면증이 좀 심해졌다가 다시 내 루틴을 신경 쓸 수 있게 되면 다시 또 수면의 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것처럼 수면 관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라벤더 차를 마시면서 라벤더의 어원처럼 삶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의문이나 고단한 하루를 씻어내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벤더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라벤더 차를 마시면서 잠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라벤더가 얼마에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봤고요.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겪어냈음에 감사하는 거, 그 밖에는 그 어떤 의미도 알 수 없으니까 의미가 있더라도 알지 못하는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던 알베르 까미처럼 그 어떤 의미가 있더라도 설사 나에게 고민을 주는 그것들이 나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도 내가 그 의미를 알아차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던 알베르 까미의 말처럼 그냥 그저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겪어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고, 라벤더 차를 마시면서 그 고단한 하루를 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러브 아이유의 러브 포엠.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러브 포엠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심야 식물원의 테마곡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가사처럼 홀로 걷는 너의 뒤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또 한 번 너의 세상에 별이 지고 있나 봐. 할 말을 잃어 고야한 마음에 커다란 숨을 쉬어봐. 소리내 오는 법을 잊은 너에게 유난히 긴 밤이 끝나는 그날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 있을게. 심야식물원을 만들게 된 원동력은 고립된 나와 이 라디오를 듣고 있을 고립된 그곳에 있는 당신을 위해 만들게 됐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고요하고 유난히 긴 밤을 걷는 우리에게 작은 공간과 숨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잠 못 드는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함께 이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쉬어야 할 마지막 시간에도 최선의 최선을 곱씹으며 후회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한숨과 따뜻한 라벤더 차 한 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한마디로 정해봤습니다. 잠 못 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에 꼭 이번 화는 이 말로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진다는 건 일어서는 것의 과정일 뿐입니다. 설령 엎어져 누워 포기하더라도 앉아 서면 그만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삶의 과정 중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두 발로 서는 것만이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힘내서 두 발로 딛지 못하겠다면 주저앉아 버리고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누워버리세요. 식물은 역설적이게도 땅에 눕기 위해 자라납니다. 너무나도 잘 자라 줄기가 길어지고 잎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 길어지다 땅에 쓰러집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잘 자랐기에 쓰러집니다. 쓰러져 땅에 맞닿은 줄기엔 뿌리가 자라 이내 새로운 식물로 자라납니다. 당신이 주저앉은 이유는 쓰러져 누워온 이유는 그대의 최선을 쏟아내곤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실패라 부르지 맙시다. 포기라 부르지 맙시다. 식물의 발화라 부르고 꽃피는 개화라 부르고 식물학적 기회라 고쳐 부릅시다. 당신의 포기이자 좌절이자 고통은 식물의 싹이고 화려한 꽃이고 열매입니다. 지쳐 누운 자리에 쓰러진 그곳에 고개를 돌려 풀꽃을 바라봐 주세요. 당신이 있습니다. 심야식물원 박성우였습니다. 노래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허회경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가시 같은 말을 내뱉고 날씨 같은 인생을 탓하고 또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거 사랑 같은 말을 내뱉고 작은 일에 웃음 져놓고선 또 상처 같은 말을 입에 담는 거 매일 이렇게
살아가